안녕하세요. 김세희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도 생산 1급 1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풀겠습니다. 기업이 클라우드 ERP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괜찮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ERP 사용이 가능하다. 얘도 괜찮습니다. 장비 및 서버 관리에 필요한 IT 투입 자원이 감소된다. 얘도 괜찮죠. 하지만 단점 중에 뭐가 있다고요? 클라우드 ERP는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가장 큰 단점이 있었죠. 답은 4번. 자, 2번. ERP 시스템이 SCM 모듈을 시행함으로써 얻는 장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공급 사슬에서 가시성 확보로 공급 및 수요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가능하다. 맞죠? 정보 투명성으로 인해 재고 수준의 감소 및 회전율 증가 될 수 있습니다. 계획, 조달, 제조 및 배송 활동 프로세스 지원한다. 얘도 맞죠? 자, 그런데 마케팅 판매 및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함으로써 현재 및 미래 고객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얘는 지금 약간 SCM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지금 잘못 설명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ERP 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약간 얘는 어디 문제예요? 지금 CRM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CRM의 내용을 보시면은 기업이 고객들과 자신을 고객으로 만들고 장기간을 유지하고자 하는 고객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마케팅 판매 및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뺀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ERP를 프로세스, 화면, 필드, 보고서 등 거의 모든 부분을 기업이 요구사항에 맞춰 이거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답은 4번. 4번에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나오면 무조건 소프트웨어를 찾으시면 돼요. 답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답은 뭐? 2번이죠. 1번은 없는 거고 이 세 개가 있는데 플랫폼이 나오면 3번. 그 다음 인프라가 나오면 4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이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ERP 문제는 문제 은행식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나왔던 문제가 나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 도입을 목적으로 ERP 패키지를 도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PPR과 ERP 구축을 병행한다. 괜찮아요. 전 또는 동시니까요. ERP 패키지에 맞춰서 BPR을 추진한다. 같은 내용이죠. 기존 업무 처리에 따라 안 되죠. 기존 업무 처리를 갖다 벗어나서 컴퓨터 ERP를 도입하는 건데 기존 업무대로 바꿔버리면 도입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6번 BO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습니다. 플레이닝 BOM의 일종으로 여기 답을 줬어요. 100분율로 표현했대잖아. 그럼 답이 뭐예요? 당연히 퍼센테이지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듈러 BOM의 구성 그 작품목들이 하도 많으니까 옵션 단위로 설정했다. 자동차의 옵션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 거죠. 역BOM은 우리가 화학이나 그런 원재료가 어떤 철강에서 쓰는 건데 어떤 원재료가 어떤 상위 뭐 부분에 영향을 주느냐를 판단하는 건 역삼각형 모양의 역BOM이라고 부르는 거죠. 엔지니어링 BOM은 설계 BOM을 얘기하는 거고요. 답은 3번. 자, 7번입니다. 지수평활법이죠. 지수평활법. 자, 판매 예측치 금액은 48억이며 6월에 실제 판매 금액은 56억이었다. 56억 곱하기 0.3 더하기 48억 곱하기 0.7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이거. 그러면 50.4억 나옵니다.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여러분. 지수평활법 공식 한번 써볼까요? FT는. 다시 쓸게요. 자, FT는 AT 곱하기 알파 실제 판매량 곱하기 알파 더하기 1-알파의 F의 T-1이다 라고 표현이 되죠. 이거 공식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일반적 우선순위 고려의 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잔여 작업당 여유시간이 적은 순으로 처리한다. 1번 맞죠? 최단 가공 시간의 시간이 짧은 것부터 처리한다. 2번도 맞네요. 납기 우선순위 납기가 가장 급한, 그죠? 긴급한 순서대로죠. 급박한 순서대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3번이 잘못됐습니다. 긴급률이란 납기까지 남은 시간을 소요되는 가공 시간으로 나눠서 나온 값.
1보다 1이면 정상 납기, 1보다 작으면 급하다는 얘기고요. 1보다 크면 여유가 있다는 거였죠. CR로 표현이 됐습니다. 자, 9번. 총괄 생산 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 가능한 변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총괄 생산 계획에 4가지 변수가 있었죠. 뭐? 수요 변동에 의한 전략, 그리고 뭐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재고 수준의 조정, 그리고 하청, 여러 개가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닌 건 뭐예요? 고용 수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 수준의 형태에 있었고요. 최저 재고 수준, 초과 작업 시간, 그쵸, 얘는 하청을 줄 거냐, 우리가 작업을 더 할 거냐의 개념이었죠. 수요 변동은 뭐야? 수요 변동. 여기서 수요 형태, 수요 변동은 들어가는데요. 수요 변동에 따른 전략은 있는데 수요 형태는 없죠. 그죠? 여기서는 지금 변수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 PRT 단계 시간의 내용 중에 일정 계산 중 이른 계산에 대한 T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T2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시작점에서부터 쭉 앞까지 종료 지점까지 가는 전진 패스를 얘기합니다. 전진 패스 가는 시간. 후진 패스가 TL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는 역진 계산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진 계산이란 거죠. 옳지 않은 걸 찾으라 했으니까 1번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첫 단계는 무조건 거의 0으로 시작을 합니다. 맞습니다. 가장 이른 시간은 네트워크에 한 작업이 개시되거나 완료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 그쵸? T2와 TL이 있는데 가장 빠른 시간과 가장 느린 시간이죠.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시간. TL에서 T2를 빼주면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 했죠? 슬랙. 여유가 나온다 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슬랙이란 여유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맞고 T2 계산은 네트워크 최초 단계로부터 전진해 나가면서 선행 단계의 작업 소요 시간을 계속 가산하면서 최종 단계까지 간다. 얘도 잘 설명하고 있네요. 10번 맞습니다. 10번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11번 경제 주문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필요한 만큼 생산 및 구매하며 재고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얘기한다. 그쵸? 주문 비용과 재고 유지 비용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주문량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2번 맞는데? 1번은 제가 잘못 읽었나 봐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필요한 만큼 생산 및 구매. 이건 EOQ가 아니라 GT에 대한 개념이죠. GT 결국은 우리 생산 방식으로 하면 로트 퍼 로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로트 퍼 로트. 로트 퍼 로트는 생산 방식 중에서 뭐예요? 필요한 양만큼 생산해서 구매하며 재고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1번은 로트 퍼 로트, 2번이 EOQ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3번 볼까요? 매번 동일한 양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공급자로부터 일정한 양만큼 공급받는 방식. 얘는 뭐예요? FOQ죠, FOQ. FOQ고 미래의 수요를 고려하여 한 번에 최대 수준까지 정기적으로 정해놓은 일정한 간격마다 발주하는 것이. 여기선 포인트가 정기적이죠. 얘는 POQ네요. POQ. 그래서 1번, 3번, 4번은 틀렸구나. 답은 2번이구나. 자, 그 다음에 ROP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조달 기간 동안의 수요 더하기 안전재고입니다. 여기서 공식을 조금 더 들어가면 안전재고는 어떻게 돼요? 안전 계수 곱하기 표준 편차로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알려드렸고요. 이런 것도 있구나.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주공정을 찾아봐라 라는 거죠. 주공정. 자, 우선은 여기서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계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은 1번에서 2번 0에서부터 5가 되고요. 5에서 4를 가니까 7이 되고요. 7에서 4에서 6을 가니까 14가 되고 6에서 8을 가니까 20이 됐습니다. 그러면 20짜리가 하나 나왔고요. 1, 2, 4, 6, 8은 20이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1, 3, 5, 7, 8은 1에서 3이니까 3, 3에서 5를 가니까 6, 6에서 7을 가니까 8, 7에서 8을 가니까 14가 됐습니다. 14가 됐고요. 자, 이번엔 이렇게 가볼까요? 1에서 3을 가면 3, 3에서 4를 가면 얼마? 9,
그 다음에 4에서 7을 가면 15. 그 다음에 7에서 8에 가면 21이 되네요. 21. 자, 그러면 1, 3, 4, 7, 8이 되겠죠. 1, 3, 4, 7, 8. 자, 그리고 또 요렇게도 갈 수 있죠. 요렇게도 갈 수 있네요. 그죠? 1, 3, 4, 6, 8도 있습니다. 1, 3, 4, 6, 8도 있네요. 자, 1, 3, 4, 9에서 여기로 가니까 16, 22가 되네요. 자, 그래서 가장 큰 거, 지금 주경로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우리가 주경로라고 부른다 했죠.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뭐예요, 지금? 그럼 3, 4, 6이 되는 거죠. 3, 4, 6. 3, 4, 6. 그래서 답은 요거 22일 걸리는 얘가 13468이 결정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무엇입니까? 괄호란 작업장에 능력 이상의 부하가 적용되어 전체 흐름을 막고 있는 것. 이걸 뭐라 불러요? 우리 에로 공정이라 부르죠. 에로 공정이라 부른다. 바로 정의니까 1급에서는 여러분들이 정의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15번 절차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현장에서 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된다. 그쵸? 그 다음에 원가를 계산할 때 기초자료가 된다. 얘도 맞고요. 특정 제품이 어떤 부품들로 구성되는가. 얘는 뭐예요 지금? BOM에 대한 설명이죠. 3번이 틀렸다. 4번도 맞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16번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위한 바 형태. 이것도 2회차에 나왔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간트 차트를 얘기하는 거죠. 16번 바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 밸런싱 효율이에요. 24 시그마 ti 나누기 n 곱하기 t max 24 더하기 30 더하기 26 더하기 50이네. 50. 그러면 50 곱하기 4가 되고요. 얘를 갖다가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그죠? 65%가 나온다. 답은 2번. 자, 18번 낭비에 대해서 물어봤죠. 여러분들 GT의 낭비가 있습니다. GT의 낭비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웬만하면은 이 GT라는 개념 자체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GT의 낭비는 뭐예요? 과잉 생산의 낭비도 있었죠. 과잉 생산의 낭비, 그 다음에 뭐 동작의 낭비, 재고의 낭비, 그 다음에 운반의 낭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이 보기에서 설명하는 게 무엇이냐는 얘기죠. 낭비 정의는 원래 불필요한 공정이나 작업을 마칠 필요한 것에 생각하는 것이며 발생의 원인은 공정 순서의 분석 미비, 작업 내용의 분석 미비, 불리한 치공구의 재료의 미검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계의 적정화, 작업 내용의 수정, 사용 검토 방법, 올바른 치구의 사용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지금? 그러면 그쵸, 가공에 대한 설명이죠. 지금 여기 안 나온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과잉 생산의 낭비는 뿌리 생산 낭비라고 하는 거고요. 재고의 낭비는 있고요. 운반의 낭비, 그 다음에 분량의 낭비, 가공 그 자체의 낭비, 동작의 낭비, 대기의 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 가공의 낭비를 설명하고 있다. 괜찮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죠. 19번 주어진 생산 예정표에 의해 결정된 생산량에 대해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인원과 설비에 조정하는 계획을 우리가 공수계획이라 부른다. 공수계획. 이건 정의입니다. 이건 암기. 정의 부분은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가동률은 공식 볼까요? 가동률은 여기서는 출근율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출근율 얼마? 0.9 곱하기 간접 작업률은 10%니까 0.9네요. 99, 81%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영어 약자로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최종 제품이 필요한 시점부터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조립에 필요한 하위 부품이 어느 한 필요한 시점을 역으로 계산할 때 이건 뭐예요 여러분? MRP 얘기하는 거죠. MRP. 얘도 정의예요. 정의. 자, 여러분들 정의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정의를 기억해도 주관식 내용은 상당히 많이 맞을 수 있습니다. 22번 보기의 비용은 무슨 비용입니까? 생산 공정의 변경이나 기계 및 공구의 교환으로 인한 비용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계 유예 비용, 준비 작업 비용, 사무 처리 비용, 생산 준비 비용, 다른 말로 하면 준비 비용이라 부르죠. 준비 비용이다.
생산 준비 비용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요. 준비 비용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구매 비용은 뭐예요? 주문과 관련된 비용, 수송비, 하역비, 통관비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본 비용은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자죠. 이자. 재고에 대한 이자 비용들 얘기하는 거고, 재고 유지 비용은 뭐예요? 재고 자산에 투입된 금리 아니면은 임대료, 그리고 유지 비용, 창고 비용이라고 불렀다. 얘 말고도 원래는 물류에서는 재고 부족 비용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23번 경제적 생산량에 대한 모형 물어봤습니다. 자, 생산 단가는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렇죠. 재고 유지비는 생산량의 크기에 정비례해서 발생하다. 반비례가 틀린 거죠. 반자만 틀린 거래요. 2번. 그 다음에 생산이 시작되고 나서 수요가 이루어지며 수요량은 생산량보다 적다. 얘는 EPQ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래요. EPQ 공식을 보시면 EDS라고 나오고 아니면 EDCP라고 나올 때도 있거든요. H 곱하기 1 P분의 D. 얘가 EPQ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P가 당연히 P분의 D에서 D가 P보다 작아야지. 만약에 D가 P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이게 재고 유지 비용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공식만 봐도. 그래서 공식을 봤을 때도 어떻게 될 수 없다? 당연히 수요가 생산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생산을 중단하게 되고 소진이 되고 다시 부족해지면 다시 생산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PQ 공식 나와 있고요. 공식도 나온 김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RP 기본 구조를 보고 A에서 E까지 적절하게 제시한 것을 고르세요. 자, 총괄 생산 계획에서 나온 게 뭐예요? 이거 APP죠. 이거 제가 맨날 그리는 거 있잖아요. SNOP에서 총괄 생산 계획이 나오고 MPS가 나오고 APP에서 MPS가 나오고 MRP가 나오고 B에서는 BOM이 들어가고 C에서는 IRF가 들어가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MRP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굳이 D하고 E는 임의적으로 나눈 건데 여기만 봐도 나와요. MPS, BOM, 재고기록처럼만 찾으시면 답은 1번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굳이 나누자면 일정 계획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CRP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MRP 다음엔 청구 발주로 들어가는 거죠. 생산 및 발주로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25번 SCM의 추진 효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SCM은 외부의 그 거래업체들을 연결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속도를 빠르게 하고 소비자에 대한 대응을 좋게 해줬다는 얘기죠. 그게 우위에 섰다라는 거예요, 브랜드 경쟁에서. 근데 그렇게 했다 해서 품질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품질은 내부적인 문제라는 거죠.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은 루트 EDS 나누기 H는 PI. 이거 계속 쓰죠? EOQ 공식. 그대로 집어넣으면 얼마나요? 여기는 그쵸, 800 나옵니다. 요번엔 여기 D가 지금 뭐예요? 우리가 연간 수요량을 구하는 거잖아요, D를. 그러니까 나머지 다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27번. 자, 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시에 필요한 양만큼 더 많이 주문했다가, 그쵸, 많이 주문한 이유는 루트 단위로 구매해서 재고의 섞임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많이 구매하다 보니까 할인받는 효과가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신에 많이 산 만큼 일정한 그 비율로 소진이 되다 보니까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주기라고 불렀고, 주기가 들어간 걸 뭐라 부른다? 그렇죠, 순환이라 부른다. 순환재고. 자, 28번 측정치 유형 중 계량치에 대한 설명. 여기서는 품질 쪽으로 넘어왔네요. 계량치는 뭐예요? 연속적인 값이죠. 연속 온도, 뭐 기압, 그죠? 습도 이런 것처럼 연속적인 값을 갖는 측정치를 갖다가 우리가 계량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정규분포와 같은 수치를 지니고 있고요. 3번은 개수나 결점수 같은 건 뭐예요? 개수치에 대한 설명이죠. 개수치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품질 자료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개수치는 이렇게 하나하나 분량을 찾아내는 걸 개수치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된 거 있나요? 연속된 데이터 값이에요. 연속된 데이터 값. 여러분들 지금 연속된 데이터 값이면 이렇게 데이터가 선처럼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점들이 모이면 선이 되죠. 그러니까 개수치보단 계량치가 훨씬 더 정확하고 양이 많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비용도 많이 들겠고 그 값을 품질 값으로 바로 사용해도 될 만큼 양이 많다는 얘기죠.
자, 29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검사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원자재가 일정한 규격에 맞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 재료, 반제품 또는 제품을 받아들이는 경우 제일존된 로트에 해당하는 검사. 자, 얘는 뭐예요? 그죠? 사온 거죠, 사온 거. 수입 검사를 의미합니다. 수입 검사, 납품업체로부터 입고 시에 하는 검사를 갖다가 우리가 수입 검사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샘플링 검사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하고 물어봤네요. 파괴 검사의 경우에는 샘플링 검사가 바람직하다. 당연하죠. 파괴 검사인데 전수 검사는 안 파겠다는 얘기잖아. 다 때려 부신다는 건데. 1번 틀렸고요. 검사 항목이 많거나 절차가 복잡한 경우에는 그죠? 1번 샘플링 검사 맞다. 바람직하다. 2번도 맞다. 샘플링 검사가 유리하다. 샘플링 검사라는 경우에는 합격품 중에 부적합품이 들어가지 않는다. 아니죠. 부적합품이 들어가도 되는 걸 샘플링 검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3번입니다. 3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그 부적합품이 합격으로 인한 비용이 전수검사 비용보다 작을 경우에, 그쵸? 비용이 적게 들 때. 31번. 품질 변동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원인은 우연 원인과 그 다음 이상 원인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한 놈은 많이 봤죠? 이상한 놈은 어떻게 보시면 돼? 피해가면 되잖아. 저기 멀리서 이상한 놈이 와요. 쟤 옆에 가면 안 되겠구나. 피해가면 되잖아요. 이 이상 원인이란 거는 감독관들이, 관리자들이 미리미리 파악할 수 있는 원인을 이상 원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원인. 그래서 얘를 뭐라 불러요? 우리가 가피 원인이라 부릅니다. 근데 우연 원인이란 건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 천재지변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요.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불러? 불가피 원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리된 상태라는 뭐예요? 우연 원인만 존재하고 있는 상태의 관리를 갖다가 이상적인 상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통제하기 불가능하다. 뭐예요? 우연 원인 얘기하는 겁니다. 우연 원인.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한 놈은 볼 수 있어도 우연한 놈은 볼 수가 없더라. 자, 32번. 괄호 경영은 모든 프로세스의 품질이 괄호를 달성하고자. 얘는 6 시그마죠. 그래서 3.4 DPMO 100만 개분의 3.4개의 결함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4 ppm은 100만 개분의 3.4개의 분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 6 시그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토로라의 마이클 해리가 주창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품질관리 기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졌는데, 지금 품질 쪽도 그렇고 주관식 분야에서 모르시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 2급하고 1급하고의 공부 범위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1급은 꼭 정의 부분을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용어를 갖다가 집중해서 암기하지 않으면 주관식을 다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2급 공부하듯이 대충 하면 안 되고요. 다 암기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에 실기 또 풀이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2023년도까지 풀고 나면 한 6회, 5회, 4회, 3회, 4회씩 남았네요. 그럼 바로 물류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